최근 아시아 축구계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한국 축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으며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정반대의 놀라운 소식이 동남아시아, 바로 베트남에서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이 개최국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기적 같은 1대0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별리그 3전 전승, 파죽지세의 기세로 A조 1위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사건은 아시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등에 업고 우승 트로피를 이미 예약해둔 것 같았던 사우디의 콧대를 베트남의 붉은 전사들이 보란듯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의 폭죽 뒤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베트남 축구계의 어두운 그림자와 한국인 감독을 향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김상식 감독이 만들어낸 전술적 기적의 실체와 그 성과를 헐값에 가로채려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기막힌 셈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번 승리가 갖는 전술적 함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 시절의 베트남 축구가 투혼과 체력, 그리고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이었다면 지금 김상식 감독이 이식한 축구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우디전 승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이로운 득점 전환율을 꼽습니다. 베트남의 득점 전환율은 무려 2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선진 축구를 구사한다는 일본이나 유럽의 강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10번의 공격 시도 중에 5번은 확실하게 상대의 골망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90분 내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체력을 소진하는 질식 축구가 아니라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오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아 넣는 스나이퍼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인 축구를 보며 현지 관중들은 이제야 베트남 축구도 경기 보는 맛이 난다, 선진국형 축구가 되었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전역은 그야말로 김상식 신드롬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팀 리빌딩 과정에서 성적이 나지 않는다며 감독을 흔들어대던 그 언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김상식 감독을 향해 외치던 상식 종신이라는 구호가 이제는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기 힘든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기업이 월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를 목표로 무려 8조 1,300억 동,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7만석 규모의 초호화 경기장 중 하나에 김상식 감독의 이름을 붙이자는 청원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이른바 김상식 아레나, 혹은 과거 영웅인 박항서 감독과 함께 이름을 올리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오가고 있다는 점은 현재 베트남 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런 열광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 초기 팀을 재정비하며 고군분투할 때 돈만 밝힌다, 능력이 없다며 살벌한 비난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쌀국수 국물처럼 뜨겁게 끓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들의 얄팍한 국민성을 우리는 이미 박항서 감독 시절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김상식 감독 체제의 베트남 축구는 단순한 1승을 넘어 베트남 축구 역사의 페이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얻은 반짝 성과가 결코 아닙니다. 국제대회에서 연달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이 흐름은 완벽하게 계산된 지도력의 결과입니다. 올해 1월에 열린 2024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우승을 시작으로 7월에는 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U23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안 게임까지 제패하며
주요 국제대회 3관왕, 즉 꿈의 기록인 트래블을 완성해냈습니다. 한 해에. 그것도 부임 직후 3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으로 이끈 지도자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김상식 감독이 유일무이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뒤 필립 트루시의 감독 체제에서 끝없이 추락하며 베트남 축구는 끝났다고 자조하던 그 암흑기를 한국인 감독과 코치진이 멱살을 잡고 다시 황금기로 끌어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성적이 좋아지고 베트남 축구의 위상이 올라가자 베트남 축구협회는 다시금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웅 대접을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돈 계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김상식 감독의 연봉 인상을 거부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는 기가 찹니다. 김상식 감독이 잘한 것이 아니라 박항서 감독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박항서 감독이 아버지 같은 파파 리더십이었다면 김 감독은 아직 형 정도에 불과하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베트남의 심각한 재정난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교통법규 준수를 핑계로 정지선 위반 같은 경미한 실수에도 우리 돈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현지 물가로는 폭탄 수준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단속부터 사소한 생활 법규까지 어떻게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국가 경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니 축구협회 역시 감독에게 줄 돈을 아끼기 위해 온갖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의 비즈니스 매너를 두고 흔히 리틀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익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꾸는 모습이 중국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이용하려 들면서도 막상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8년 전 박항서 감독 때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패턴입니다. 당시에도 박 감독이 미쓰비시컵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자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박 감독의 마네킹을 탱가에 쳤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이 식기도 전에 베트남 언론은 박 감독의 연봉이 너무 높다. 세금을 더 내라. 기부금을 내놔라 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인질극에 휘말리는 수모를 겪게 하거나 재계약 시즌마다 연봉 문제로 흠집을 냈습니다. 결국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도 마지막에는 협회의 돈 타령에 질려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상식 감독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이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인해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 간의 계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초 김 감독을 모셔올 때 베트남 측은 전임 트루시의 감독 못지않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에게 섭섭하게 했던 부분들을 다 시정하겠다며 읍소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 출신 트루시의 감독에게는 성적과 무관하게 150만 달러 약 20억 원라는 거액을 안겨주었으면서 김상식 감독에게는 짠물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김 감독의 기본 연봉은 트루시에의 3분의 1 수준, 심지어 박항서 감독이 받던 연봉의 절반 수준인 3,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협회는 이 낮은 기본급조차 아까워하며 성과급 연봉제라는 독소 조항을 넣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월드컵 예선 통과, 우승컵 획득 같은 어려운 미션을 달성해야만 보너스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민진 총리가 경기장을 찾아 격려하고 야기여권의 보너스를 줬다는 기사는 역설적으로 김 감독이 기본급으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
땡전 한 푼 더 줄 수 없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한국인 명장을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의 불만은 감독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부임 당시 이윤재 코치를 비롯한 한국인 베테랑 사단을 꾸려 팀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은 이 한국인 코치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인 코치들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 박항서 시절보다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며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국 코치들의 실력이 부족해 한국인 코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은 지불하기 싫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태국을 꺾고 사우디를 이긴 성과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만약 김상식 감독이 한 경기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한국인 사단을 해체하라, 비용을 줄여라라며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뒤통수를 치고 쫓아낼 때 이제 한국인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며 자만하다가 트루시에를 만나 쫄딱 망해놓고 다시 급해지니 한국인을 찾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살만해지니 한국인 감독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김상식 감독이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라는 확실한 결과물로 자신을 의심하던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곳은 실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잠시 연봉 수정 계약 논의를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언제든 다시 김 감독의 주머니를 털고 자존심을 긁어놓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박항서 감독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김 감독이 또다시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님, 베트남의 달콤한 찬사에 너무 취해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든 감독님을 토사구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고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과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베트남 축구와 김상식 감독에 대한 심층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